자, 이제 자바에서 이제 기본 문법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문법적으로 잘못이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 환경에서 이렇게 작성할 때 보면 빨간색으로 다 뜨죠. 이 부분 문법이 잘못됐습니다. 다 뜹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실행할 때, 실행이 될 때, 실될 때,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문법적으로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없는데,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할 때,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다 컴파일이 되고 나서 실행을 하는데, 실행 중간에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미지, 자, 갤러리 아시죠? 이미지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는 갤러리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갤러리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면 이미지를 특정 폴더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쭉 화면에 이제 뿌려주는 거였어요. 뿌려주는데 특정 폴더에 이제 근데 잘못해서 폴더를 누가 지워버렸네? 원래 그 폴더에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프로그램은 원래 자료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정상적인데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중간에 실행 중간에 얘가 이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다가 탁 멎어버리는 정지해버리는 에러로 이렇게 오류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게 있고요. 에러, 오류. 그 다음에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안 돼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정지하는 게 아니라 예외, 이셉션이라고 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 요런 예외가 일어났을 때 예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요런 식으로 대처해라라고 딱 기술만 해주면 프로그램이 딱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해준 그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딱 이제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와 그 예외 클래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예외 클래스를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예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무조건 try catch라는 블락이 있는데 무조건 코드상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룰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상에 무조건 이제 try catch를 넣어서 처리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실행될 때 이제 발생하는 그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분류예요. 실행 예외라는 게 있고 그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코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또 코드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각각 처리해주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 리소스 닫기라고 해서 이제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가 반납을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뭐 쉬운 예로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가져가기만 하고요. 반납을 안 해. 그러니까 수년간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갔는데 반납을 안 했어. 예를 든 겁니다. 예, 극단적으로. 그럼 원래는 이렇게 책 반납 안 하면 반납하라고 이렇게 하죠. 딱 대출 금지 찍죠. 그런 시스템이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가지고만 가고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이 그 책을 못 보잖아요. 그죠? 자원을 고갈시켜 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 문 닫아야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이 우리 집에 다 있다는 거. 그럼 도서관 문 닫아야 되죠. 그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사용을 했으면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다운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또 이제 이게 자바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 기법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으로 그런 자원을 반납을 해주는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뭐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뭐 자원 썼으면 반납해주는 이제 그런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 떠넘기기. 이거는 예외 처리라는 걸 이제 직접 원래 해야 되는데 떠넘기기라고 해서 이거 있죠. 내가 지금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동생한테 야 동생아 여기 없나? 예. 네가 해 청소해 이거 있죠. 부모님이 이제 자기한테 시킨 건데 자기 하기 싫어. 그래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떠넘기기 하는 거죠. 네가 청소해 이거. 예외를 어떻게 떠넘기는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메소드, 뭐 함수,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용어 중에 시스템, 그러니까 내장 함수라는 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언어 같은 거 이제 사용할 때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 제가 이제 기초 설명드릴 때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그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함수, 메소드. 그런 게 이제 내장 뭐 함수 메소드를 하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그 목록이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설명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직접 요 예외를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클래스 만들듯이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예외. 요런 상황에는 원래 없는데 요런 예외를 사용하겠다 해서 직접 만들어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외를 발생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를 직접 이제 실행을 해 보셔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또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니까 또 긴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처음만 긴장되지 여러 번 또 반복하면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더 어려운 것도 다 하셨기 때문에 앞에 더 어려운 개념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개념은 그만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려운 개념 다 끝냈죠. 그래서 요거는 뭐 편안하게 들으셔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좀 따라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설명 드려야 되죠. 이론. 자, 오류 종류라고 해서요. 자, 우리말로는 오류가 에러가 오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자바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오류, 비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의 상태, 그죠? 오류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에러, 이게 오류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는 예외,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는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 또는 고장으로 인한 오류. 자, 우리 이제 컴퓨터 장치는요 고장 날 수가 있죠. 컴퓨터를 이제 쓰다 보면 컴퓨터 부품이 수명이 다 돼서 고장이 납니다,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컴퓨터 부품을 교체를 해서 이제 새로 리부팅해서 새로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 예를 들어서 엔진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엔진을 새 걸로 이렇게 이제 교체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잘못된 동작이나 고장을 하는 오류,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한다. 일단 종료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종료. 이게 중지해버린다는 거죠. 끝까지 이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 자동차 달리고 있다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톨게이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탁 위험하죠. 그죠? 중간에 가다가 서버렸어요. 시동도 안 걸려. 이거예요.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될 때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정상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항목들 이제 세부적으로 에러라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 동작 또는 이제 잘못된 동작 또는 고장, 다음에 뭐 또 이런 에러가 났을 때는 프로그램이 정지되고, 다음에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에러라고 부른다. 자바에서는. 그다음 오류 종류 중에서 이제 예외는 그럼 뭐냐? exception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에 인한 오류 됐죠. 여기서 잘못된 코딩 중에서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파일 할 때 문법 오류 쓰면 아예 컴파일 자체가 안 되죠. 점 자바 소스가요 클래스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실행도 안 돼요. 컴파일은 안 되는데 어떻게 클래스가 없는데, 그죠?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논리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된 코딩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로직을 쓴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 근데 논리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되면 자, 프로그램을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종료되네? 라고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종료가 되지만, 자, 여기 이제 빠졌어요. 종료가 되지만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되면 원산 상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에러는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거고 돌아갈 수도 없죠. 근데 예외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만 예외 처리를 여기 밑에 보시면 예외 처리가 추가되면 어떻게 된다? 정상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요 두 개 묶어서 보셔야 돼요. 요 위에도 두 개 묶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정지되는데 정상 실행 상태로 다시 못 돌아가는 게 에러고, exception 예외는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긴 하지만 실제로 탁 정지되기 전에 예외 처리하는 게 있으면 정지 안 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복구한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지 안 시키고 종료가 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해서 다시 원 상태로 정상 상태로 실행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예외다. 그러면 요 이제 용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이제 자바에서 에러라고 얘기하는 것과 excep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 구분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용어를.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 장에서는 이제 exception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이제 예외, 자, exception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exception을 다루는데 이제 exception, 자, exception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또 나누는 거예요. 자, 일반 exception, 자, 요 일반, 자, 예외 exception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컴파일 체크. 자, 이게 뭐냐? 예외 처리 코드가 없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된다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try catch라는 명령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 넣어줘야 돼요. try catch라는 기본 세트가 있는데 그걸 코드상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 코드 작성할 때 일반 예외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예외 처리 안 했네요 하면서 빨간색 뜹니다. 컴파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강제적으로 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자, 이거 일반 예외. 그래서 try catch 블럭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runtime exception. 자, 실행 예외는 실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예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더라도 컴파일이 되는 예외다. 그래서 요 컴파일 할 때는 굳이 이제 굳이 이제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도록 컴파일이 된다. 하지만 경험에 따라서 시행 중에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확률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runtime exception. 그래서 일반 예외가 있고 실행 예외가 있다. 자, 일반 예외는 그냥 exception이라고 부르고요. 실행 예외는 runtime exception. 하나 더 붙어 있죠. runtime exception이라고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층들을 이제 보시면은 예, 제일 상단에 자, exception이 최상단에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실선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릴 때 예, 상속 관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 exception이 조상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ception 세 개의 조상이라 당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장입니다. 대장. 예. 그 여기 이제 밑에 자, 여기 이제 상속 받아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것도 있고 좀 길죠. class not found exception은 exception인데 자, class not found class 못 찾았을 때 발생되는 exception이다 그런 뜻이고요. 자, 또 interrupted exception exception은 exception인데 interrupt와 관련된 exception이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점점점 돼 있죠. 자, 이런 일반 이제 exception 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류 중에 하나가 runtime exception이겠습니다.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exception이죠. 네. 자, 이제 이 exception 종류가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밑에 이제 보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있고 점점점 number format exception. 예. 자, 요런 이제 그 runtime exception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exception의 대장은 얘고요. runtime exception의 대장은 얘죠. 근데 runtime exception 위에 누가 있습니까? exception이 있습니다. 그죠? 예, 포함 관계, 계층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runtime exception 부분에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null point, null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뉴해서 객체 만들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죠? 참조 변수에 대입해 주죠. 그런데 이 참조 변수가 아직까지 이제 그 객체를 할당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null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null point inception, 그 null과 관련된 건데 null point inception이라고 해서 객체 참조가 없는 상태. 자, 여기서 참조는 주소입니다. 그죠? 힙 영역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객체는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그 주소를 가집니다. 그죠? 그 주소를 이용해서 자, 객체를 찾아가는 거죠. 객체를 이용할 때 그 주소를 이용하는데 그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하죠. 예, 참조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참조 변수는 주소를 가지니까 주소를 얘기하면 주소. 객체의 주소가 없는 상태인데, 그죠? 뭔가 객체를 막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이제 예외가 발생된다 그런 설명인데 밑에 이제 요 설명이 보면 자, null 값을 갖는 참조 변수로 객체 접근 연산자 dot 점이죠. 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다. 한번 보면 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자, 요 데이터는 참조 변수죠. 자, 객체 이렇게 할당한 게 없죠. null 값을 그냥 초기 값을 준 거예요. 객체가 지금 할당된 게 없어요.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요런 상태인데 지금 system.out.println에서 뭘 했냐면 data.toString 여기 지금 객체가 안 들어가 있는데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쓰려면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트링 객체가 여기 할당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스트링 객체가 아직 할당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참조 변수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데이터라는 변수만 만들었지 실제 new 해가지고 객체를 아직 안 넣어줬죠. 안 넣어줬는데 요 스트링 객체가 쓸 수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집에 없는데 거기에 대고 철수야 부르고 있는 거야. 철수 지금 유학 가 있어요. 지금 먼 데 가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집에 안 들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철수야 놀자 철수야 띵동띵동 그거예요. 백날 해봐라. 철수가 나오는지. 철수가 안에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철수를 부릅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서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이제 띄워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거 뭐예요? array 우리 앞에서 배열할 때 array 했는데 그죠? 배열이 array잖아요. 인덱스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인덱스. 우리가 배열은 대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데 0번지부터 이제 우리 배열 만들면 0번지부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내가 배열을 10개짜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0에서 9번지까지 쓸 수 있죠. 그런데 10번지를 접근하려고 했는 거야. 예, 엉뚱한 주소를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 범위를 초과를 해서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의 어떤 요소를 가지는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었으면 0번지에서 9번지까지를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10번지를 접근한다. 11번지를 접근한다. 이렇게 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죠. 그럴 때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인덱스 범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그 밑에 이거 보세요. 간단하게. 자, string 타입의 데이터 L, string 타입의 데이터 A. 자,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args 0, args 1 돼 있는데 여기 보면 string 배열에 값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들어오면 하나는 0번방, 하나는 1번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코드에서 두 개의 값이 들어오면 0번방, 1번방이 들어갔는데 값이 하나만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0번방이만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1번방의 것을 접근해서 읽으려고 한다 하면 오류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오류 종류 중에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소스 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없는데 딱 이렇게 배열에 0번방과 1번방 자,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데 하나도 던져주지 않았거나 하나만 던져주면 exception이 발생하고 요럴 때 발생하는 exception은 array index out of bounds. 자, 여기 이제 보면 array의 A, index의 I, out의 out, O, of의 O, bounds의 B, exception이 카멜표기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낙타 등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잖아요, 그죠? 낙타 등이 이렇게 볼록볼록 나왔듯이, 그죠? 카멜표기에서 이렇게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exception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 우리가 인터페이스 보면 제가 이제 메소드하고 생성자 이렇게 몇 번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렸죠. 생성자도 어떻게 보면 메소드의 변형입니다, 그죠? 변형인데. 용도를 제한해 놓은 거죠. 자, 너는 객체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작업만 해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얘는 이제 그 생성자는 그런 일만 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라는 별도의 이름을 쓰고, 그죠? 약간 표기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에 보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쓰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버라이딩 하는 거, 매개 변수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메소드하고 똑같죠? 그래서 또 이제 그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소스 작성하면 .java로 저장되고요. 컴파일하면 .class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도 보면 요 클래스의 어떤 용도를 제한해서요. 예. 일단은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클래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이름 쓰는 거죠. 또 이제 키워드도 인터페이스라는 별도의 이제 키워드를 쓰고 있고, 군에서 쓴다는 개념에서는 이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예외라고 얘기하는 거 exception이죠. 예외도 사실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클래스처럼 파일이 생겨요. 우리가 직접 예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예외의 이름을 보시면 첫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명처럼. 클래스명이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똑같이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런타임 인셉션에 두 가지를 봤어요. null point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두 가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 자, 요것도 우리 앞에서 우리 이제 설명을 다 들었던 내용이죠. 캐스트라는 용어는요, 캐스팅 형변환할 때 나왔습니다, 그죠? 강제 형변환할 때 캐스트 연산자 쓰고죠. 그래서 캐스팅을 한다 쓰는데, 그러면 클래스를 캐스팅할 때 형변환할 때 잘못하면은 요런 exception이 뜨겠네요.
요 이름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아, 요거 입셉션은 입셉션인데 캐스팅을 잘못하면 발생하는 입셉션이겠구나. 그래서 밑에 설명도 보면 타입 변환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입셉션이다. 뭐가 클래스 캐스트 입셉션이라는 게 타입 변환이 되지 않는데 자꾸 타입 변환을 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입셉션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추상 클래스. 자, 이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상속을 받아서 도구라는 클래스와 캣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와 오디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구현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화살표 그릴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클래스를 상속으로 받는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정상 코드와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자, 정상 코드 한번 볼게요. 일단 정상 코드 여기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요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이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도구 캣이라는 클래스 만드는 요 코드를 보면, 자, 애니멀 타입의 자, 참조 변수 애니멀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객체를 대입하는데, 자, 이걸 보니까 뉴 도구 돼 있네요. 자, 도구 객체 만들어서 애니멀 참조 변수에 대입하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참조 변수를 만들 때 만약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저장할 때 어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선언해야 되나? 스튜던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이 앞에 도구가 나온 게 아니라 애니멀이 나왔어요. 자, 도구 객체 생성해서 클래스의 그 생성자 사용해서 도구 객체 생성했죠. 그러면 여기에도 도구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상 클래스 이름이 왔어요. 부모 클래스의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형성이죠.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죠, 그죠? 부모 타입으로. 자, 이 부분도 뭐 우리가 다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다시 그 애니멀 부모 타입으로 바뀐 거를 자식 타입으로, 이 도구 타입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글 안에다가 자식 타입 도구 이렇게 넣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 변환을 하는 거죠. 강제 형 변환이죠.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강제 형 변환 도구 타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요럴 때는 자, 문제가 없죠. 부모 타입으로 바뀐 것을 다시 자식 타입으로 바꾸는 코드인데,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실행이 되는 코드고요. 자, 바로 아래에 거 볼게요. 바로 아래에 거. 자,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 쪽에 이제 보면, 자, 여기서는 예외가 발생한다 했는데 왜 예외가 발생하는지 한번 코드 볼게요. 애니멀 타입의 애니멀 참조 변수를 만들고요. 자, 뉴 도구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 하나 생성해서 대입했죠. 자,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자, 이 애니멀 부모 타입을요 캣이라는 타입으로 바꾸네. 자, 이 캣이라는 타입을 바꿔가지고 캣 타입의 참조 변수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캣이라는 거는요 도구 타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타입이죠. 지금 보면 캣은 자, 이 그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상속 받아서 만드는 이제 클래스는 맞기는 한데 이 도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구 객체를 부모 타입의 애니멀 타입의 클래스 타입으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도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캐스로 지금 캐스팅을 하려고 했어요. 타입이 안 맞죠. 그래서 캐스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캐스트를 못 하기 때문에 클래스 캐스트 입셉션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오른쪽도 뭐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텔레비전과 오디오를 만드는데 정상 코드는 보면 리모트 컨트롤, 자 이게 인터페이스죠. 타입의 RC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텔레비전이든 오디오든 예, 객체 만들어서 대입됩니다. 다형성이죠, 그죠? 자동으로 형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 텔레비전 객체를 만들어서 RC 부모 클래스 이제 부모의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이제 변환이 돼서 들어갔는데 이걸 다시 자 RC를 텔레비전 타입으로 원래 타입이죠. 그래서 예, 소괄 안에 텔레비전에 넣고요. 원래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넣어서 실행하는 거는 예,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텔레비전 타입으로 이제 바뀌어서 텔레비전 타입의 TV라는 참조 객체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입셉션이 발생된다. 자,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 타입의 RC 참조 변수에 텔레비전 객체를 대입한다. 여기 별 문제 없어요. 자, 텔레비전 객체가 자, 리모트 컨트롤 부모 자, 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행변한 데서 이제 들어갑니다. 오디오 자 타입의 오디오 참조 변수에 자 RC를 자 형변을 해서 오디오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형변환할 때 이제 오류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RC는 원래 텔레비전 타입이죠. 예, 텔레비전 타입입니다. 그죠? 텔레비전 타입인데 자 지금 오디오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예, 자, 실행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자, 그러면 null point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그 다음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이제 요 세 가지 봤잖아, 그죠? 다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 runtime exception 중이고요. 자,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자,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될까? 자, 이게 규칙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try catch finally 돼 있는데 필수는 try catch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 스위치 케이스문 제어문 예를 들면 스위치 케이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디폴트라고 쓰든 안 쓰든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try catch까지는 필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finally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략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형식하고요, 요 의미하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 코드가 필요한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일반 예외가 일어났을 때와 자 실행 예외가 일어났을 때 자 이렇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때 자바 프로그램 작성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만 된다. 반드시 작성해야만 컴파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류 중에 보면 우리가 일반 예외가 있고요, 실행 예외가 있었죠. 일반 예외는 그냥 우리가 exception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다음에 실행 예외는 자 여기 아까 앞에 요거 runtime exception이라 해서 실행 중에 발생되는 exception이죠, 그죠? runtime exception 여기 실행 예외입니다, 그죠? 요 실행 예외는 컴파일러가 체크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파일 할 때는 try catch 블럭 이제 없다고 해서 자,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ry catch 이게 이제 블럭이 없다 하더라도요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파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이 실행되는 동안.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동안 익셉션이 발생이 만약에 됐다. 근데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에러처럼 탁 정지하는 거예요.
에러가 딱 정지하는 걸 얘기했죠. 근데 exception은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exception 처리를 해주면 정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정지되는 게 좋아요? 정지 안 되고 계속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게 좋아요?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게 좋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있는데 정지 탁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하죠. 그리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이제 하나 더 있어가지고 비상 버튼을 탁 누르면 이 자동차가요,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엔진이 안 움직이는데 뭐 모터에 보조 모터가 이렇게 작동하면서 싹 움직여요. 갓길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런 처리가 되어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요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예외는 반드시 작성해야 컴파일이 되는 예외고요. 그래서 코드상에 컴파일이 안 된다 하면 무조건 요 try catch 블럭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실행 예외는 컴파일은 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부분에 예외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 컴파일은 되지만 그럴 때 이제 컴파일러가 체크해 주지 않지만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try catch 블럭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try catch 블럭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try 여기 이제 형식 보면 try가 있고요. 중괄호가 오죠. 블락입니다. 영역이죠, 영역. 그 다음에 캐치도 보시면 캐치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 소괄호 다음에 보면 또 중괄호가 나오죠. 블락, 영역이죠. 우리 중괄호 열면 여기서 어떤 중괄호 시작이 이렇게 있으면요, 범위의 시작을 알리죠.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닫으면 여기서까지가 하나의 이제 범위의 끝이다. 예, 그런 걸 알립니다, 그죠? 그래서 중괄호 여기 시작됐으니까 try 블럭 시작이다. 중괄호 끝났으니까 try 요 실행하는 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ry 블락이 있고 catch 블락이 있고, 자, 밑에 요 finally 블락도 있는데 요 final 블락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옵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try 블럭에는 요 안에는 뭐 넣어주느냐, 우리 앞에서 작성했던 자바 코드들 있죠. 실행되는 자바 코드도 우리가 실행시킬 자바 코드들 있죠. 우리가 앞에서 프로그램 예제 다 작성했었잖아요. 그 코드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try 블럭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싸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소스들을 요 try 블럭 안에다가 감싸준다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try 블럭 넣고 끝 부분에 try 블럭 닫고 이렇게 해서 감싸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를 좀 해본다면 요 부분에 이제 실행 코드가 들어가겠죠. 자바 실행 이제 코드 프로그램 작성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쭉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여기서 자,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exception이 발생했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요 캐치 블럭으로 이동을 합니다. excep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exception 발생하면 여기서 딱 실행을 딱 멈추고 exception 부분에서 그 exception이 발생하면 try 블럭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다가 exception이 발생하면 딱 실행 멈추고 요 캐치 요 블럭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면, try 블럭에서 exception이 발생하면 요 캐치 블럭을 실행한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 코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왼쪽에는요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경우고, 오른쪽은 예외가 발생을 됐을 때 경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를 쭉 실행하는데 오류가 예외가 발생 안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캐치 요 블럭을 실행할 일이 없겠죠. 트라이 블럭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몽땅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트라이 블럭에 있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실행하는데 예외가 발생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캐치 블럭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쪽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실행한다고 했죠.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 발생했을 때 캐치 블럭을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블럭에 중간에 실행하다가 예외 발생하면 그 부분에서 딱 멈추고 캐치 블럭으로 가서 요 예외 처리를 실행하는데, 예외가 발생이 안 됐다 하면 그냥 요 이제 화살표 요 신대로 쭉 가서요. 자, 캐치 블럭을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파이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이널리. 예, 요 부분을 실행합니다. 자, 1번, 요거 2번. 요렇게. 영역을 요렇게 나누면, 트라이 블럭, 캐치 블럭, 파이널리 블럭이 있어요. 예, 트라이 블럭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셉션이 하나도 없다.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닿는 중간로까지 해서 다 실행했다. 그 다음 어디로 실행이 옮기느냐면 2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여기 2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3번으로, 예, 여기 3번으로 할게요. 자, 2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으로 건너뛰게 한다는 거죠. 파이널리 블락으로 실행을 합니다. 파이널리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 블럭 실행하고 마지막에 파이널리 블럭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파이널리 블락은 마무리 작업하는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무리 작업. 자, 우리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은 뭡니까? 설거지 해야 되죠. 설거지. 정리정돈 딱 해놓고, 그죠? 설거지도 해놓고, 예, 도구들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정리정돈 해놓고, 이게 마무리잖아요. 프로그램도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앞에서 뭔가 처리를 했으면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요 파이널리 블럭에다 갖다 놓습니다. 소스 코드를. 자, 그런데 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자, 트라이 블럭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중간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했네. 그러면 딱 여기서 딱 중단이 되고요. 어디로 가냐면, 예, 캐치 블록으로 합니다. 캐치 블록으로 합니다. 이렇게 캐치 블록에 가서 예외 처리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요. 자, 트라이 블럭이 있고 캐치 블럭이 있고 파이널 블럭이 있는데, 이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자, 1번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예외 처리를 자, 바로 이렇게 건너뜁니다. 건너뛰어 가지고 나머지 자, 예외가 발생이 안 된 요거까지 다 실행하다가 예외 발생을 하면요, 아래쪽에 더 이상 자, 코드가 있더라도 더 이상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 이제 그 예외 처리, 캐치 블럭으로 와서 캐치 블럭에 있는 예외 처리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그 다음에 이제 캐치 블럭 실행이 끝났다 하면 뭘 실행하냐? 파이널리. 파이널리라는 블럭을 실행합니다. 이 파이널리는 그러면 정상 실행됐을 때와 예외가 발생됐을 때 다 실행하네요. 예, 맞습니다. 요 파이널리 블럭은 자, 이 블럭이죠. 예, 여기서 여기 파이널리, 자, 요 블럭. 자, 이 블럭은요,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자, 트라이 블럭을 실행을 다 했다. 오류 안 났다. 엑셉션이 발생 안 됐다 하면 트라이 블럭 실행하고, 자, 요 파이널리 블럭 실행하고요. 자, 트라이 블럭 실행하다가 오류 났어요. 그죠? 엑셉션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하면 중간에 엑셉션 발생됐으면 캐치 블럭에 가서 캐치 블럭 실행하고 마지막에는 파이널리 블럭 실행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실행이 됐든 예외가 발생했든 마지막에는 이 파이널리 블럭을 실행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이널리 블럭의 용도는 뭐냐니까 정리정돈, 예, 마무리하는 그런 블럭이라고 그랬죠. 마무리하는 블럭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널리. 예. 그래서 여기 try catch만 원래 이제 써도 되는데, 뭔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던, 예외가 발생했던 마지막에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다 실행하는 거죠. 그런 블럭은 finally라고 키워드 넣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try 블럭, catch 블럭, finally 블럭 설명이 다 된 거고, 이 캐치 블럭에 보시면 자, 여기 소괄로가 있는데, 요 소괄로는 용도가 뭐냐? 형식에, 자, 소괄로가 이렇게 보면 있어요. 형식 보시면은 캐치 다음에 중괄로가 딱 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소괄로 안에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그 메소드에 보면 매개 변수 있죠. 매개 변수, 생성자에 매개 변수 있습니다. 그죠?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그러니까 요 매개 변수 타입의 요
예외 클래스 타입 클래스가 이렇게 옵니다. 예, 예외 타입의 예외 클래스 타입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 이름, 예외의 매개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매개 변수 이름. 이라고 줬죠. 요 이 대신에 뭐 exception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예. 요 이라는 이라는 게 뭐 AAA 들어가셔도 되고 그 말 그대로 매개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여기 앞에 예외가 뭔가 발생하면 그 예외의 타입이 이렇게 이제 맞는 이제 인지 동일한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요 예외 타입이 동일한지를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입이 체크가 돼서 동일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요 캐치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if else 문 보시면 제어문 보시면은 if else 문 조건문 보시면은 간단한 그냥 if else 문도 있고 if 다음에 else if라는 것도 있죠.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요 캐치 부분도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캐치 뒤에 또 캐치가 나와요. 예. 우리 else if문 같은 경우에 if 이렇게 넣고요. 예. 자, 조건 나오고 중괄호 이렇게 나오고 자, else 자, if 이렇게 해서 또 중괄호 이렇게 나오고 블럭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else if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else 이렇게 해 가지고 if 자, 소괄호 이렇게 조건 넣고 또 중괄호 이렇게 해서 쭉 해서 else if문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요렇게 쓰실 수 있는 게 요 캐치 블락입니다. 그러면 이 캐치 블락에 자, 그럼 요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아셔야 되죠. 왜 이렇게 캐치 블락을 여러 번 쓸 수 있는지 자,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캐치를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자, 요 표기 자, 왜 이렇게 쓰는지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여기 다시 이렇게 더 갈게요. 이렇게 보면 인셉션 종류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 인셉션은 여기 인셉션은 이제 상속받는 거고요. 자, 우리가 런타임 인셉션이라고 해서 실행 중에 일어나는 인셉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코딩할 때 트라이 캐치 블락을 무조건 달아줘야 돼요. 그렇게 코드상으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런 캐치 블락 안에 이런 내용을 이제 실행해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요 런타임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감각적으로 이 부분에서 런타임 인셉션 발생할 수 있겠다 하면 거기에다가 트라이 캐치 블락을 넣어주는 거죠. 예, 컴파일 할 때 보면 이 일반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인셉션 처리를 안 해주면 무조건 컴파일 안 돼요. 근데 요 런타임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실행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트라이 캐치 블럭 넣지 않더라도 실행이 잘 됩니다. 단 우리가 실행 중간에 데이터 값이 이상하게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사용자가 이상하게 조작해 가지고 중간에 프로그램 코드는 이상 없는데 데이터를 뭐 4개를 줘야되는데 3개만 줬다든지 아예 안 줬다든지 그래서 막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런타임 인셉션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뭐 럴 포인트 인셉션이라든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인덱스 바운즈 인젝션이라든지 여기 이제 클래스 캐스트 인셉션이지 이런 인셉션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인셉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널 포인트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리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인셉션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클래스 캐스트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캐치 부분이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캐치 블락을 여러 개를 써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이거 뭡니까? 요 트라이 블럭에 소스 코드 있는데 그 중에서 배열과 관련된 인셉션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인덱스를 잘못 썼어. 그러면 어떻게? 요 캐치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여기 이제 예외의 클래스 이름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여기 하나의 타입입니다. 그죠? 자료형 타입을 이렇게 주고요. 요거하고 요 try 부분에서 발생된 exception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요런 형태냐? 그러면 같으면은
여기 이제 발생된 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요. 요 정보를 객체를 만들어서 요 객체로 이렇게 던져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 이제 예외 처리 1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예, 실제 그 배열과 관련된 인덱스, 에서 오르났으면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넘버 포맷 인셉션.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 타입 이제 형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거 숫자로 못 쓰는데, 그래서 인셉션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인셉션을 어디서 처리해 주냐? 밑에 보니까, 예, 인셉션 종류 보니까 넘버 포맷 인셉션이라는 요 캐치 블락이 있어요. 그러면 야, 지금 숫자하고 관련된 건데 숫자 형태가 안 맞아. 밑에 찾아보는 거예요. 캐치해서. 캐치해서 쫙 찾아보고 넘버 포맷 인셉션 여기 있네. 숫자 처리하는데 잘못됐을 때는 여기 처리하라고 딱 분류돼 있네. 그럼 이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캐치 블락을 쫙 이렇게 인셉션 종류별로 쫙 만들어 놓으면 요 트라이 블락에서 인셉션이 발생하면 어떤 인셉션인지 여기 캐치 블락에서 일치되는 걸 쫙 찾아본다는 거죠. 찾아서 일치되는 캐치 요 블락 타입하고 똑같은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요 캐치 블락을 이제 실행을 해준다. 근데 여기는 트라이 캐치 블락만 있죠. 뭐 트라이 캐치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캐치 여러 번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세 개가 나오든 다섯 개가 나오든 내가 필요한 만큼 캐치 블락 쓰시면 돼요. 종류 다른 어떤 인셉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리가 없는데 파이널리는 마무리 작업하는 블락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파이널리 블락을 이제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요 캐치 이제 더 이상 이제 캐치 안 넣어도 돼. 그럼 마지막 캐치 블락 닫는 중괄로 뒤에다가 파이널리라고 넣고요. 파이널리 블락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블락을 이렇게 필요하면 파이널리 블락 여기 마무리하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마무리. 파이널리 블락은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데 실제 마무리하는 작업이 있으면 파이널 블락. 그리고 마무리한 블락은 인셉션이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마지막에는 다 파이널리 블락을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캐치 블락, 다음에 트라이 블락, 파이널리 블락, 요 블락 각각 이제 역할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치 블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 그죠? 인셉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캐치 블락을 여러 개를 작성을 하는데 인셉션 종류를 이렇게 타입으로 주고 뒤에다가 변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요 캐치 블럭을 여러 개 이렇게 넣는데 요것도 막 이렇게 캐치 블럭을 여러 개 이제 넣는 게 아니라 요 캐치 블럭 여러 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캐치 다음에 요 소글 안에 인셉션 클래스 종류 타입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기서 순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인셉션 설명드릴 때 이게 개청도로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레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요 조상님이 있고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고 뭐 아버지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식사 예절. 처음에 어릴 때 어른이 먼저 한 숟가락 이렇게 뜨면은 같이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은 그죠? 그다음에 어른 계시면 항상 어릴 때 그런 것부터 식사 예절부터 가르쳐 주죠.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계층 구조에 이렇게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셉션을 작성할 때 자 순서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자 exception이라고 지금 타입이 자 캐치 첫 번째 블락에 exception이 이렇게 여기 와 있죠. 근데 이 레벨이요. exception은 어디 있냐면 얘는 이거. 자, 얘는 자, 이렇게 정도 보시면은 exception은 그냥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상님입니다. 조상님. 그러니까 이 exception 클래스 예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하위 요 클래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런타임 인셉션도 이걸 또 상속받아서 널 포인트 인셉션, 넘버 포맷 인셉션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인셉션이라는 이게 지금 제일 높아요, 그죠?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자, 트라이 캐치 블락에서 캐치 블락을 여러 개 만들어 줄 때, 자, 레벨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적어 줘 버리면, 예, 뒤쪽에 안 갑니다. 뒤쪽에 캐치 블락을 처리를 못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요것도 제가 비유해서 설명 딱 드릴게요. 자, 그 인셉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널 포인트 입셉션이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입셉션이든 다 뭐예요? 익셉션이죠. 자, 개든 소든 말이든 양이든 다 동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예요. 동물이면 뭐 처리해라. 동물 익셉션이면 처리해라. 한 다음에 밑에다가 고양이면 강아지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익셉션을 이렇게 캐치가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누가 높아지냐면 동물이면 하는 게 이게 높다는 거예요. 개든 고양이는 여기서 고양이 익셉션, 강아지 익셉션 발생하잖아요. 다 여기 첫 번째 요 캐치 블럭 보면 동물이면 개도 강아지도 동물이고 고양이도 동물이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행하고 또 밑에 고양이 익셉션이나 강아지 익셉션이 있으면 또 처리하느냐 아니에요. 캐치 블락은 하나만 만족하면 하나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파이널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이 있고요. 고양이, 강아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고양이 발생하더라도 강아지 발생하더라도 다 동물이라는 요 익셉션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크잖아요. 얘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실행하고 끝나 아래쪽에는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거를 먼저 작성을 해줘 버리면 이 밑에 레벨이 낮은 것들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선택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거꾸로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층 구조에서 입셉션 내가 여러 개 종류별로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계층 구조에서 제일 밑에 낮은 익셉션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캐치를 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캐치 부분 C로 할게요. 캐치를 여러 개 써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위에 캐치 블락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예비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캐치 요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요 제일 레벨이 높은 거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높은 인셉션 범위가 레벨이 제일 높은 거는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부적인 거 여 밑에 갈수록 좀 추상적인 거는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요. 추상적인 거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구체화하는 거 세부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 구체화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자 있는 것들 다 이게 인셉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인셉션 발생했는데 무슨 인셉션인지 인셉션 맞아요, 그죠? 무조건 뭐 종류 상관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인셉션이면 다 처리해 하면 그냥 인셉션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종류 뭐 많더라도요 그냥 인셉션 발생하면 무조건 뭔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캐치 블럭에다가 그냥 인셉션이라고 해주면 다 처리해 주는 거라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인셉션 발생하면 종류별로 상관없이 뭐 무조건 인셉션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인셉션만 넣어주면 다 처리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요 하위에 어떤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 특정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 뭔가 처리해 주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자, 하위에 있는 요 인셉션부터 이렇게 캐치 블락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셉션을 위에 넣는 게 아니라 요 인셉션을 위에 넣으면 밑에 있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인셉션이 발생하더라도 얘를
선택받을 기회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어레이 있을 수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예. 그래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발생했어요. 그러면 캐치 블락이 여러 개 있으면 첫 번째 캐치부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해당되는지. 그래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입니까? 라고 딱 검사를 했는데 자, 익셉션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도 익셉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고양이도 동물이냐 했을 때 동물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뒤집자. 그러면 레벨 높은 것을 아래쪽으로 넣고 레벨 낮은 것을 위에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다시 뒤집어 놓은 거. 그럼 이렇게 인셉션이 제일 상위 인셉션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코드를 넣고요. 캐치 블럭을 넣고 하위에 있는 입세션을 이렇게 위에다가 캐치 블럭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입세션을 입세션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이 블럭에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인셉션 발생했을 때 처음에 이제 요거부터 검사하겠죠. 그러면 요 이제 발생된 거하고 요 이제 인셉션 종료하고 비교하겠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인셉션 동일한 거네. 그러면 이제 요 예외 1이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처리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캐치문을 실행한다? 아닙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if, else문 생각하시면 돼요. 자, if 블락이 있고, 자, else, if 블락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if, else 블락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있을 때, 마지막에 또 else 블락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참이다. 자, 참이다. 그러면 이 부분 실행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실행됐습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이다. true다. 그럼 이 부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또 실행합니까? 또 밑에 거 또 실행합니까? 아니죠. 하나라도 참이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실행하고 완전히 이 블락을 if else 블락을 빠져나가죠. 똑같아요. try catch 블락도 마찬가지예요. try 블락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 캐치 부분에서 적당한 실제 이제 레벨별로 해서 검사를 한다 그랬죠. 하나가 선택이 되면 해당 캐치 블락을 실행을 하고 완전히 이 try catch 블럭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finally 블럭이 있으면 그 finally 블럭을 실행해 준다는 거죠. 예, 실행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 이제 설명이 다 됐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캐치, 자, 멀티 캐치, 자, 그냥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같은 어떤 계층도에서 같은 레벨인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요 계층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요거예요. 같은 레벨인데 널 포인트 이센션도 처리해야 되고 포맷 이센션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입세션이나 요런 입세션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동일 익셉션 코드를 실행을 한다. 자, 요 1번 입세션이든 2번 입세션이든 자, 얘가 발생했던 요 2번 입세션이 발생했던 동일한 코드를 실행을 한다 했을 때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오와, 여기 오와죠, 오와, 연산자 오와, 이거나 그죠? 그래서 오와 우리 그 논리 연산자 오와 사용해서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셉션이 발생했거나 넘버 포맷 이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요 예외 처리 1번 코드를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라이 블럭에서 요 두 가지 예외 이셉션이 발생하면 다 예외 처리 1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예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실제 실행을 하는 그 예외 코드가 똑같다 하면요. 여기 오와 파이프 기호죠.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셉션을 나열을 해 주시면 돼요. 이셉션 종류를. 그래서
세븐부터 자, 하나의 캐치 블럭 안에 여러 개의 예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러 종류죠.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의 예외에 대해서 같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처리가 하고 싶은 예외를 요거는 이제 파이프입니다. 오아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오아 연산자 알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자, try with resource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자원을 사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으면 다 쓰면 반납을 해야 되죠. 자, 자전거. 자, 여기에서 자전거를 임대를 빌렸어요. 그러면 타고 났으면 갖다 줘야 되는데, 그죠?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자원이 다 고갈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자원 반납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좀 해줄 수 없느냐?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요렇게 이제 트라이 캐치 블럭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이 없고, 자, 사용했던 리소스 객체의 자, 클로즈 부분을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소스를 다 자동으로 이제 닫아준다. 다음에 이제 리소스 객체, 자, 각종 입출력 스트림이나 서버 소켓, 통신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소켓, 각종 채널, 뭐 요런 종류들의 이제 어떤 리소스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반납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동 반납이죠. 리소스를 자동으로 자, 닫는다라는 게 반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닫기라는 게 열었으면 우리가 리소스 자원을 가져올 때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쓰거든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오픈했다. 그래서 열었으면 닫아야 되죠. 그래서 자원을 가져봤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동으로 반납을 하려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요 자바 패키지 안에 java.lang 안에 auto clos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들은 이렇게 자동 반납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